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창업행정론 강의 동영상 제1장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1장은 창업이란 무엇인가? 객관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entrepreneurshi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스타트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업을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요. 국어사전에는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는 것도 창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건 사업 따위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저의 정의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고 보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보면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을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은 메리엄 웹스터에 보면은 the act of or an instance of setting in operation or motion a fledgling business enterprise. 그러니까 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걸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는 걸 창업이라고 한다.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업하는 형태는 어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데, 제가 참고한 자료는 여기 밑에 나오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창업보육협회에서 하는 강의안을 따르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오는 것이 벤처기업법이 되겠고요. 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명칭을 부르는데 이거는 근거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기준에 이제 저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것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이런 명칭도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1인 창조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내면 그 사람은 1인 창조기업이 되는 거죠.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1인 창조기업. 그러죠. 요 각각의 오른쪽 세부 내용 보면 법률에 따라서 창업기업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에는 크게 기술 창업, 일반 창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창업은 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생계형 창업이에요. 짜장면 가게 하거나 음식점 하거나 CU 내거나 가게 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일반 창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 서비스, 건설업 이런 것들도 일반 창업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 창업, 기술 기반에 둔 기술을 기반에 두고 창업을 하는 거는 기술 창업이라고 부르고 제조업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goods and service 두 개 크게 나누는데 재화를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제조업, 서비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의료용 물질을 만든다거나 전자부품, 대부분 기술에 기반을 두고 하는 화학, 요즘 배터리가 유행인데 화학 물질 이런 건 혁신형 제조업이라고 하고 제조업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특허 기반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존의 제조업관에서 창업이 일어나는 거는 비혁신형 제조업 이렇게 부르고 지식 서비스업은 대부분 다 혁신형 지식이란 분야가 대부분 저작권, 특허, 상표권 이런 산업재산권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혁신형 서비스업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생계형 창업은 비혁신형 서비스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앞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 먼저 창업자, 내가 창업자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창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창업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탐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확정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탐색했던 거를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손해만 볼 사업인가 아니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거 따져보는 거를 사업 타당성으로 내가 이 돈을 은행에 1억이 있으면 1억 은행에 놓고 이자 받는 것보다 내가 사업하는 게 2배, 3배는 더 벌 수 있다. 이런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써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업의 사전 절차를 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다간 돈만 날립니다. 첫 번째 창업자 분석입니다. 나는 창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창업자가 가져야 될 자질, 특성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과목 때 기업가 정신이란 과목을 배웠잖아요. 이게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함, 그다음에 자율성,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이 창업 분야 아이템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내가 경험이 있느냐, 또 남들보다 더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자기 혼자 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키워갈 때는 창업팀의 구성, 조직 관리, 이게 우리 행정학에서 나오는 조직, 인사, 재무 이런 능력, 특히 기업에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재화 용역을 파는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창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탐색을 해야 된다. 이건 따로 한 장을 할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 알고 있는 아이템을 해야 돼.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제품이 비교할 만한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나만 만드는 거야. 그럼 그거는 독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경쟁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공급자 위주로 제품 위주의 탐색도 있지만 욕구,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더라. 아직 내가 지금 만들 기술은 다 확보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걸 만들면 잘 팔릴 텐데 아이디어가 내가 떠올랐어요.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템 그리고 또는 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욕구 탐색을 합니다.
이 사회적인 필요가 얼마큼 있는지. 그 사회적 필요가 없으면 장사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장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거든. 팔아서 매출이 일어나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욕구 위주 수요 탐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돼요. 특히 이제 기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저작권, 실용 신안, 디자인 이런 것들, 영업비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주 독특한 나만의 능력이 있는지 필요한 기술이면 특허를 내서 10년에서 20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특허를 내야 되고 실용 신안이면은 실용 신안으로 내가 실용 신안을 신청을 해서 받아놔야 되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런 국제기관을 통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상표권, 상호권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놔야 창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장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문과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시장 분석과 자원 검토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 제품의 시장이 어떠한가, 소비자들 어떠한가, 공급자들 어떠한가 이런 것들 꼭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내가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측면에서 경쟁자하고 내가 싸워서 결국은 시장은 완전 경쟁의 상태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만든 제품이 이길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분석, 약점, 강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스와트 분석에 기초한 시장 분석, 자원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문과생들은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죠. 종합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창업자의 적성, 시장 및 제품 봐야 되고 수익성, 경제성도 봐야 되고 리스크 요인도 봐야 돼요. 내가 이거 망하면 어떻게 되지? 리스크라는 게 망할 리스크예요.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억 원 다 날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놓지 왜 내가 사업을 해?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를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 상품의 진입 장벽이 어떤지, 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경쟁 업체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나는 이 아이템으로 하겠어. 당장에 우리 학교 앞에 음식점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음식점을 내, 짜장면을 낼 건지, 한식을 낼 건지, 김밥집을 낼 건지, 커피숍을 낼 건지 이런 것들 어?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한남대 앞에 수요자들, 학생들은 뭘 좋아하는지, 기존에 거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래 됐어 나는 쌀국수 할 거야 나는 짜장면 할 거야 나는 추어탕 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정이 반드시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 정신도 필요해요.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 이것이 타당한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노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내는 돈보다 물건에 내가 필요한 정도가 더 크면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점심 때 배가 고프면은 짜장면을 사 먹는데 짜장면이 나한테 주는 만족이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원 먹고 짜장면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참아야죠. 돈이 더 귀하니까. 어? 다른 거. 나한테 10,000원의 만족 이상을 주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타당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를 잘 찾아봅니다. 기업 현황, 창업 아이템 관련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물건을 시장에 팔았을 때 시장 분석하잖아요. 얼마나
매출이 있는지,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어? 이거를 채산성이라고 그래요. 수익성, 채산성 분석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하면은, 내가 1억이 있으면, 농협에 넣으면은, 지금 한 4% 주죠. 3, 4% 이자 주는데, 1억 넣으면은, 1년에, 1년에 한 3, 400 받는다는 얘기예요. 1억 넣으면은. 그것보다는 난 여기는 1억 넣으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그 대신 은행에 넣는 건 안전한데 여기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위험하더라도 나는 이거 한번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타당성 분석 이후에 본격적인 창업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창업 절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은 국가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포장마차라든가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나서 커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릴 때. 그 사람들 사업자 등록 없이 몰래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잠시 그냥 고속도로에 커피 파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신고도 안 하고 사업을 하네. 어? 그러면 나중에 또 얼마 벌었는지 따져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특별히 어, 제품이나 음식점 하는데 사람들이 건강을 놓칠 수가 있죠. 그 병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식중독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게 돼 있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자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을 개인 사업자라고 그래요. 반면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뭘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번호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법인 사업자. 이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법인을 만들면 사단법인, 특별히 재산을 일정 정도 기탁해가지고 재산을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면 재단법인, 재산법인은 재단법인.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만들면 주식회사 법인 이렇게 되는 거있어요. 물론 법인격이 없는 법인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종친의 조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간이과세 결국 모든 사업을 하면 매출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게 돼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매출이 얼마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8천만 원 이하의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부가세 환급 없이 간이과세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요거 이상되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10% 때려가지고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은 모두 요 일반과세,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아주 조그만 소형 매점 같은 거 할 때는 좀 간이과세라고 하는 제도를 좀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때와 법인 기업으로 등록을 할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개인 기업은 그냥 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하루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의 정관 또 만들고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사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출자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 가서 법인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 법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만큼 국가적으로 안정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대외 신용도도 높고 국가적인 혜택도 더 많아요. 법인 기업으로 하는 것이. 그러나 법인 기업은 한다고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냥 히텐드런하는
잠깐 하고 빠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좋고 어느 정도 업력이 쌓여요. 그래서 보통은 개인 기업으로 키워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이것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늘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음식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음식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내가 좀 한식집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한식집은 식품위생법, 아까 그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시설 기준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 우리로 따지면 대덕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영업신고증을 관할구청에서, 아니, 여기 대덕구청에서 발급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 우리 대덕구에 있는 기업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직접 찾아가도 되고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하면 좀 더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필요 서류, 이거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다 PDF 파일로 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창업을 한다. 3일이면 되는 거예요. 개인 창업은.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얼마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그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라는 측면에서 자유업종, 소매점, 자동차 대리점, 꽃집은 이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요. 반면에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반드시 영업신고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아까 이 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업장, 조리장 이런 것들 갖춰야 영업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등록제는 공인중개사, 노래방 이런 것들은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 요건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 등록제. 어떤 것들은 허가제가 있어요. 허가제. 허가라고 하는 거는 관청에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병원이 많은데 못 내주겠어요. 주유소 근처에 너무 많은데 못 내주겠어요. 이러면 이거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안 내주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이 굉장히 센 거죠. 권한이. 영업신고는 시군구, 여기 음식업을 한다고 그래서 식품영업신고부서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영업신고서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신고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좀 창업 규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는 이런 것도 창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50m 이내, 200m 이내 못하게 규제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상표 이 간판에 달았는데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거 하면 법에 의해서 금지당합니다. 소방법도 지켜야 돼요. 소방시설, 비상계단, 비상구 설치해야 되고 천장에도 방화시설, 방염시설 이거는 인테리어 전에 소방업체 컨설팅을 받아서 좀 소방청에서 인정하는 소방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식품위생관리자 지정, 보건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위생관리자도 지정해야 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위생규칙을 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금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면 법에 위반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 창업했을 때 근로기준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보전 이런 다양한 한 국가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에 따른 기준들을 다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동영상을 찍기로 했고 지금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주별 질문지도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면
유튜브에서 보시고 그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노트에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질의응답으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